자, 이제 요약특강 마지막 시간입니다. 175페이지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여기 하겠습니다. 매수신청 대리는 해마다 하나, 두 개 정도 문제가 나와요. 하나는 꼭 나와요. 자, 일단은 이거죠. 우리가 뭘 하고자 하느냐. 경매 매수신청 대리. 이걸 위해서는 대법원 규칙에 따라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에 등록을 해야 된다. 법원에 등록을 하고 감독을 받아야 한다라고 공인중개사법 제14조에 규정시하고 있죠. 우리 공인중개사인 개공과 법인인 개공이 가능한 일이죠. 그럼 지방법원에 등록하지 않더라도 경매, 권리분석알선, 또 공매, 권리분석알선, 공매 매수신청 대리는 가능하지. 오로지 뭐 할 때만 경매 매수신청 대리 이걸 위해서만 대법원 규칙에 따라 지방법원 해도 돼. 그냥 법원 해도 돼. 여기에 등록해야 된다. 그럼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느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거나 법인을 만든 다음 등록관청 시장군수구청장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된 이후에 지방법원장에게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또 등록을 하면 이제는 매수신청 대리인이 되는 거다 이 말이지. 자격증을 따서 바로 가는 건 안 되죠. 바로 가는 건 안 되고 거쳐서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저씨 등록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소공도 대리 등록할 수 없다. 그리고 이제 법조문을 만들 때 이 대법원 규칙을 법원 행정처에서 만들 때 공인중개사법을 본따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등록관청 자리에는 누가 들어가게? 지방법원장이 들어가게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중기업에서 시도지사나 국토부 장관 이 두 분 자리에는 이제 법원 행정처장이 이렇게 들어가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중기업 실무교육 누구? 중기업의 실무교육은 시도지사, 경매 실무교육은 법원 행정처장, 그 다음에 협회가 공제사업 할 때는 공제규정 국장 승인, 여기는 법원 행정처장 승인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지방법원장, 법원 행정처장을 바꿔서 얘기도 하는데 누가 더 높은 사람? 법원 행정처장이 더 높은 사람이에요. 자, 당연히 여기도 실무교육 받아야 되고 여기도 실무교육을 받아야 돼. 중기업이 실무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경매 실무교육이 면제된다 이러면 틀려요. 각각 별도고 여기도 결격사유가 있으며 여기도 결격사유가 있는데 중기업의 결격사유와 매수신청 대리 결격사유는 서로 다르다. 왜? 이쪽의 결격사유를 이미 다 통과했죠. 통과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되었기 때문에 이 양자의 결격은 서로 다르다. 그 다음에 보증 설정도 별도예요. 다만 보증의 설정은 어떤 큰 차이가 있냐. 중기업은 등록 후 업무계 시천. 여기는 이미 개업공인중개사가 된 상태니까 대리 등록 신청 전에 미리 보증 설정해야 돼. 그러니 이 보증의 설정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요건은 아니지만 매수신청 대리는 등록 요건이다. 이런 중요한 차이가 있더라. 자, 시작합니다. 자, 맨 위에 제목을 보면요. 제목에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이걸 짧게 대법원 규칙이라는 거고 원래 이름이 이거예요.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라. 틀린 걸 찾아라. 이렇게. 그래서 이 규칙은 공인중개사법이 대법원 규칙에 위임한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및 감독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 등록 절차. 당연히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관할 지방법원장, 법인은 주된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관할 지방법원장에게 대리 등록을 해야 되는데 법인 쪽을 물어보는 걸 좋아해요. 주된 중개사무소에 있는 등록 지방법원장. 그 다음에 등록 요건.
이건 당연히 지방법원에 등록을 하기 전에 미리 갖출 요건이겠지. 공인중개사이거나 법인으로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꼭 하고 와야 돼요. 하고 와야 되고, 경매 실무교육을 별도로 받아야 되고, 보증보험, 공제가입, 공탁, 이게 이 보증의 설정이 등록 요건에 들어있잖아. 등록 요건에. 주의 1번.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고 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X. 소공은 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X. 또 예전에 이런 지문을 넣었어요. 모든 개업 공인중개사는 경매 매수 신청 대리할 수 있다. X. 아저씨는 안 되니까. 다음 주의. 보증의 설정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기준이다. X. 매수 신청 대리 등록 기준이다. O. 중개업은 언제 보증 설정하느냐? 등록을 하고 업무 개시 전에. 매수 신청 대리 보증은 대리 등록 신청 전에 미리 해라. 자, 등록증 교부. 지방법원장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 자에 대해서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지방법원장이 주겠죠. 이 문장 그대로 나와, 이 문장도.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다음 개시 의무도 이게 둘 중에 하나 곤란해요. 매수 신청 대리 등록증, 매수 신청 대리 보수표, 그 밖에 예규가 정하는 사항을 중개사무소 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예규가 정하는 사항은 시험에 안 나와요. 예규는 시험범위 아니기 때문에. 예규에는 보증 설정 증명서류가 추가로 적혀 있을 거예요. 그건 알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 중개업을 할 때는 중개업 쪽에서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원본, 그 다음에 중개보수 요율표, 보증 설정 증명서 4개 걸었잖아요. 여기는 이제 자격증 빼고 3개 더, 대리 등록증, 대리 보수표, 또 예규가 있는 보증 설정 증명서는 그건 알 필요 없고, 중개업 액자 4개, 액자 3개 더 사야 된다 이거야. 자, 게시의무 있고, 결격 사유는 제목에다 쓰시라고요. 중개업의 결격 사유와 다르다. 중개업의 결격 사유와 다르다. 동그라미 1번이 중요해요. 폐업을 제외한 사유로 매수 신청 대리 등록 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지방법원장이 이 대리 등록 취소가 있을 텐데, 이 대리 등록 취소되면 이제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는 거죠. 이제는 등록 취소되고 3년 동안 대리인으로 등록이 안 된다는 얘기야, 지금. 근데 폐업을 제외한 사유라고 돼 있단 말이지. 그래서 중요한 게 좀 이따 나올 텐데요. 중개업을 뭐 했을 경우? 중개업을 폐업했을 경우, 폐업했을 경우는 매수 신청 대리에 절대적 등록 취소가 된단 말이에요. 이거 이제 매수 신청 대리 폐업돼 있어, 좀 이따. 중개업의 폐업이나 매수 신청 대리 폐업 신고를 하면 더 이상 이제 매수 신청 대리 못하니까 매수 신청 대리 절대적 등록 취소가 돼요. 근데 이걸로 인해서 등록 취소된 경우는 결격이다 아니다. 결격이 아니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저 밑에 본 주의 있어, 주의. 중개업의 폐업, 매수 신청 대리 폐업, 이것을 이유로 대리 등록이 취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결격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문제 풀어야 돼요. 문제 내볼까요? 중개업의 폐업을 이유로 매수 신청 대리 등록 취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없다. 그럼 X가 되는 거죠. 폐업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는 결격이 아니다. 우리 중개업도 등록 취소돼도 결격이 아닌 게 있었잖아요. 등록 기준 미달, 법인 해산 두 가지는 등록 취소되어도 결격이 아니잖아요. 자, 동그라미 2번. 2번, 3번, 4번은 중개업에 있는 거 베꼈어, 그냥. 매수 신청 대리 업무정지 받고 폐업 신고한 자, 업무정지 기간이 아직 경과되지 않으면 결격이다. 그다음에 대리 업무정지를 법인이 받았을 경우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 사원 임원이었던 자는 업무정지 기간 동안 결격이다. 그다음에 결격이 있는 자가 사원이나 임원으로 있으면 그 법인은 개공 대리 등록이 할 수 없는 결격이다. 시험이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 중개업 똑같아요. 실무교육. 당연히 실무교육은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당연히 받는데 법인은 특이하게 누구만 받아요? 대표자만 받아요. 대표자가 직접 경매에 입찰들이 해야 되거든요. 대표자만 경매 실무교육 받는다는 거. 중개업은 대표자, 임원, 사원, 전원이잖아, 전원. 전원은 틀리는 거고. 여기는 대표자만. 그 다음에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 누가 지정하는?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경매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그 법원 행정처장을 뭐라고 시험이 낼 것 같아?
지방법원장이라고 내겠지. 지방법원장. 지방법원장이 하면 틀립니다.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경매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고, 다만 폐업 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등록을 신청할 때는 안 받는다. 뭐 중개업도 그렇잖아요. 저는 2번도 중요하다고 봐요. 실무교육엔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런 표현이 중개업에는 없잖아요. 다음 휴업과 폐업. 휴폐업은 2017년에 이걸 신설해요. 과거에 이걸 실수로 못 만들어가지고 뒤늦게서 만든 거라고 생각해요. 휴폐업인데 이것도 중개업 똑같아요. 3월을 초과하는 매수신청 대리업을 휴업하고자 할 때, 폐업을 하고자 할 때, 휴업한 대리업을 재개하고자 할 때, 휴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감독법원에 그 사실을 미리 신고해야 한다. 또 감독법원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지방법원일 텐데 시험엔 감독법원이라고 낼 거예요. 중개업 똑같아요. 미리 신고까지 다. 3월 초과 휴업, 폐업, 대리업의 재개, 휴업기간의 변경은 다 감독관청에 미리 신고해라. 감독법원에 미리 신고해라. 그 다음 2번 휴업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중개업도 6월 초과할 수 없다고 돼 있죠. 부득이한 사유 없이는. 여기는 이제 3월을 초과할 수 없다면 틀리는 거죠. 우리 주의하시고 3자로 바꿔낼 것 같으니까 주의하시고, 또 하나는 중개업에는 예외가 있잖아요. 뭐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취약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월 초과할 수 있잖아요. 여긴 예외가 또 없어. 예외를 실수로 안 베낀 것 같아요. 안 베껴서 아파도 안 돼요. 아파도 안 되고 건강하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건강하세요 이런 의미예요. 오래 아플 것 같으면 때려치세요 뭐 이런 얘기죠.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자, 이제 드디어 매수신청 대리인이 되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입찰 대리를 할 텐데요. 자, 여기는 경매. 자, 우리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 대리인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이제 이 자를 의뢰인을 위임인이라고 부르거든요. 위임인으로부터 매수신청 대리 위임을 받아서 우리가 경매에 참여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7가지 업무를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경매 입찰장에 가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 자, 양거래 1번의 첫 줄. 개공이 매수신청 대리 위임을 받은 경우 다음 7가지 행위를 할 수 있다. 7가지 행위는 전부 다 매각기일에 하는 일들이에요. 매수신청의 보증 제공, 그 최저 매각가격 10분의 1 보증 제공하는 거 있죠. 매수신청 보증을 집행거래에 제공한다 이렇게 표현했잖아. 바로 전 시간에. 입찰표 작성 제출. 좋아. 아깝게 2등했네. 차순위 매수신고. 그 다음에 매수신청 보증을 돌려줄 것을 신청하는 행위. 떨어져도 돈 받고 집에 가라는 얘기죠. 그래서 입찰표 내면서 돈 내기. 아깝게 차순위 신고하기. 떨어져 돈 받고 집에 가기. 매수신청 보증 제공, 입찰표 작성 제출, 차순위 매수신고, 매수신청 보증을 돌려줄 것을 신청하는 행위. 그 다음에 공유자 우선 매도 신고. 우리 바로 전 시간에 배웠잖아요. 갑과 을의 2분의 1씩 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을의 지분이 경매가 되었거나 이 경매 병이 입찰하여 최고가 매수 신고인 되었을 때 채무자 지분이 아닌 다른 지분 소유자는 언제까지?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가 같은 가격으로 내가 우선 매수 신고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매각기일까지가 중요했었잖아.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면 된다. 이 갑의 우선 매도 신고를 개업공인중개사가 위임받아서 대리할 수 있다 이거야. 우선 매도 신고 대리할 수 있고 갑이 개공이었나 보지. 그 다음에 6번 구임대주택법 규정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주택 우선 매도 신고도 대리할 수 있다고. 그 다음 7번은 공유자나 임차인이 우선 매도 신고하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은 뭘로 보는데 차순위 매수 신고인으로 보게 되는데 이 차순위 지위를 포기하는 행위도 대리할 수 있으니까 이자도 개공이었나 봐. 입찰장이 지금 개공들만 모여 있었네. 전부 다 매각기일에 하는 일들이라고. 매각기일 날 매수신청 보증 제공 입찰표 작성 입찰하는 거잖아. 아깝게 2등하면 차순위 매수 신고, 꼴등하면 매수 신청 보증을 돌려줄 것을 신청하는 행위. 그다음에 우선 매도 신고, 포기하는 행위. 우선 포기하기 이렇게 7가지만 되고, 그다음에 못하는 것들 뭐 즉시 항고 이미 출제됐어. 즉시 항고 매각기일 끝나면 못해요. 매각기일이 끝난 이후에는 할 수 있는 일 없어요. 즉시 항고 안 돼.
인도 명령, 신청, 명도 소송 다 안 돼요. 이런 것들은 다 어떤 항고, 소송 이런 행위인데 이런 행위는 변호사만 할 수 있는 일이야. 변호사만. 일반인들은 못하고. 개고도 못하는 거죠. 입찰장에서 입찰을 대리하는 것만 하는 거지. 그다음 대상물은 토, 건, 입, 광공. 당연히 시험엔 임목과 광업재단, 공장재단을 주로 시험에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개업공인중개사는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목을 매수신청 대리할 수 있다. 오, 이런 식으로. 공장재단, 광업재단, 매수신청 대리할 수 있다. 오, 이렇게요. 우리 입광공은 맨 처음과 맨 끝에 있다 그랬습니다. 중개대상물 맨 앞에, 매수신청 대리상물 맨 끝에, 맨 처음과 맨 끝에 있다. 부동산 거래신고는 없다. 자, 오른쪽이 대리행위. 자, 이제 이런 일들을 하려면 이제 위임인을 만나서 헤어질 때까지의 과정을 홍보하자 이거죠. 위임인을 처음 만나서 헤어질 때까지의 과정. 첫 만남에 뭘 쓰자면 사건 카드라는 걸 쓰게 됩니다. 사건 카드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이 모든 서식은 다 예규에 있어, 예규. 예규에 있는 서식이니까 시험에는 안 나와요. 그냥 소개해 드린 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위임인이 저 경매로 집 사러 왔어요. 이게 찾아온 거예요. 이게 바로 동그라미 1번의 첫 줄에 사건을 위임받은 때라는 의미예요. 경매로 집 사러 왔어요. 개공이 입장으로 본 사건을 위임받은 때. 그러면 개공이 물어봐. 어서 와요. 어서 와요. 당신은 올해 내 99번째 고객이에요. 1년 번호 쓰라는 얘기야. 1년 번호. 나 위임인의 성명 주소. 이런 거 쓰겠지. 나 위임받은 연, 월, 일. 이런 거 쓰겠지.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개공이 위임인한테 물어봐요. 당신이 원하는 게 뭐예요? 저는요, 아파트를 사고 싶고 면적은 이 정도, 지역은 여기, 가격은 이 정도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이런 것을 원해요. 이렇게 얘기하죠. 이걸 우리는 매수신청 대리를 위임받은 경우라고 해요. 저는 이런 걸 원해요. 이걸 뭐라 한다고? 개공은 매수신청 대리를 위임받은 경우. 그럼 개공은 알맞는 물건을 골라. 그래서 당신이 마음에 드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골라서 이자에게 확인 설명하는 거지.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고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설명했더니 위임인이 저거 너무 마음에 드네. 당장 저걸 입찰 대리 해주세요. 개공이 알았어요 라고 하면 이제 무슨 계약이라느냐? 위임 계약이 체결되는 거야. 위임 계약. 입찰 대리 해주세요. 알았어요. 위임 계약이 체결되면 저 물건으로 입찰 대리 하기로 결정이 된 거죠. 다시 또 사건 카드를 꺼내서 이제 경매 사건 번호를 쓰는 거예요. 어디 지방법원에 어디 지원에다가 사건 번호는 2019 타경 1, 2, 3, 4 경매 사건 번호는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타경 이렇게 쓰거든요. 그다음에 소재지나 지목이나 면적이나 이런 것들을 쭉 쓰겠지. 이제 다 쓴 다음에 당신이 나한테 위임한 내용은 권리분석, 취득의 알선, 매수신청 대리 뭘 원했지? 매수신청 대리 원했지. 그리고 이제 떠나서 이제 아까 7가지 해야 하는 거야. 입찰 대리 했더니 1등하고 왔어. 이제 1등 했으니까 이제 결과를 써야지. 또 사건 카드를 꺼내. 결과 씁니다. 입찰에 참가해서 성공, 입찰에 참가했는데 실패, 술 먹고 못 갔음. 성공. 그럼 이제 뭘 적어야지? 그렇죠. 보수 얼마 받는 거 적어야지. 보수를 적고, 이제 다 끝난 거야. 다 끝났으면 이제 개공 여기다 뭐 하시고, 서명 날인. 서명 날인 4글자 붙어 있어요. 서명 날인하고 이걸 몇 년간? 5년간 보존해야 한다. 이걸 우리는 뭐라 한다? 사건 카드라 해. 너를 만나서 헤어질 때까지 과정을 쭉 기록하는 것을 우리는 사건 카드라라고 얘기한다고. 자, 시작합니다. 동그라미 1번. 개공은 매수 신청 대리를 위임받은 때 사건 카드에다 1년 번호, 위임받은 열흘일, 주소 성명, 경매 사건 번호, 보수액 이런 것들을 다 적고 서명 날인한 후 5년간 이를 보존해야 한다. 서명 날인 4글자 붙어 있잖아요. 붙어 있는 건 서명과 대리를 다 하는 거고 이거 서명 및 날인 이렇게 내지 않아. 그냥 서명 날인 붙어서 나와요. 여기는 5년짜리만 2번 나올 거예요. 3년은 없어요.
또 2번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서명 날인할 땐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행위를 하기 위해 등록한 그 인장을 계속 사용해야 돼. 중개도장을 계속 찍는다는 걸 조심해야 된다. 2번이 시험에 잘 나와요. 그 중개인장을 사용해 서명 날인 해야 되는 것이 총 3번 나오는데 사건 카드, 좀 이따 배울 매수 신청 대리 확인 설명서, 매수 신청 대리 보수 영수증 3번 다 등록 인장으로 서명 날인하게 되고 5년짜리는 2번 나온다. 영수증 빼고. 양거 2번. 그럼 다시 여기로 온 거예요. 사건을 위임받은 때 경매로 집 사러 왔어요. 개공이 어서와. 1년 번호, 성명 주소, 몇 월일 썼고 물어봤지. 네가 원하는 게 뭐야? 저는 이런 걸 원해요. 여기까지 온 거예요. 동그라미 1번. 개공이 매수 신청 대리를 위임받은 경우 이게 바로 저는 이런 것을 원해요. 이런 의미라고요. 매수 신청 대리 위임받았으면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라고. 뭐뭐뭐 권리관계 또 경제력 가치 또 매수인이 부담할 사항 3가지를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근거 자료를 제시하라. 확인 설명상 3가지 외우셔야 돼. 남자친구 이름은 권리. 남자친구 이름은 권리. 여자친구 이름은 경아. 경제력 가치. 권리. 남친은 권리. 여친은 경아. 둘이 결혼했지. 딸 낳았잖아. 딸이 어떻게 생겼어? 엄청 부담스럽게 생겼어. 매수인이 부담해야 할 사항. 자, 그렇게 보시라고. 남친은 권리, 여친은 경하, 딸은 부담. 이 3가지를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근거 자료를 제시하라고. 그랬더니 위임인이 뭐래? 마음에 든대. 입찰 대리 해주세요. 개공이 알았어요. 청계약과 승낙 무슨 계약? 위임 계약이 딱 체결됐네. 그럼 이제 저 물건은 입찰 대리가 결정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 개공은 위임 계약을 체결했어. 체결했으면 확인 설명 사항을 서면 작성하라. 서명 날인 좋아. 교부도 해라. 좋아. 사건 카드에 빵 찍어서 5년간 보존해야 된다. 좋습니다. 위임 계약 체결, 확인 설명상 서면 작성, 서명 날인 교부, 철회해서 5년 보존해라. 되게 잘 나온 문장들이에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위임 계약을 체결했고 여기 입찰 대리하기로 결정을 해서 입찰장이 떠났지. 거기 가서 대리 행위하는 방식. 좀 전에 우리 몇 가지? 7가지 대리 행위를 하는 방식. 당연히 지금 이걸 할 거잖아. 입찰표 작성, 그리고 매수 신청의 보증 제공 이걸 낼 거잖아요. 이걸 낼 때는 당연히 본인이죠, 본인. 여기 대리인. 본인의 뭐 내야 돼요?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위임장을 추가로 내야 되지. 인감증명서 첨부된 위임장. 인감증명서 첨부된 위임장. 이거 당연한 거 아니냐고. 그리고 주의할 점이 있어요. 뭐 내야 돼요? 매수 대리인 등록증 사본 이걸 내야 돼. 대리인 등록증 사본. 나는 지방법원에 등록한 자다라는 걸 증명해야 되잖아. 그러니 난 지방법원에 등록했다는 걸 증명하려면 대리인 등록증 사본을 내야 되지. 그래서 다시 개공이 매수 신청 대리를 할 때는 대리 행위를 할 때는 당연히 뭐 입찰표 작성 제출, 매수 신청 보증제 이런 거 할 때 본인의 인감증명서 첨부된 위임장과 대리인 등록증 사본을 내야 됩니다. 근데 다만 이어서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대리 행위를 동시에 하는 경우라면 한 번만 내는 거로 가름할 수 있다. 입찰표 낼 때 냈고, 그다음에 매수 신청 보증 제공할 때 낼 필요 없고, 아깝게 이날 2등에서 차순위 매수 신고할 때 낼 필요 없지. 같은 날 같은 장소니까. 그리고 그날 떨어져 돈 받고 집에 가기 안 돼도 되지. 매수 신청 보증을 돌려줄 것을 신청하는 행위.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또 낼 수도 있어요. 자, 여기가 이제 매각기일에 최고가 매수 신고인, 그다음에 차순위 매수 신고인을 뽑았잖아요. 뽑았고 매각 결정기일에 최고가 매수 신고인은 매수인이 되지. 매수인이 된 다음에 항고기간이 끝나면 허가 결정은 확정이 되잖아요. 허가 결정 확정되고 그다음에 대금 지급 기한, 대금의 지급 기한을 정해서 매수인이 알려주잖아요. 알려주면 이게 매수인이 그때 대금을 내면, 매수인이 대금을 다 내면 이제 뭐가 돼요? 소유권을 취득하잖아. 소유권 취득하는데 이때 차순위
차순위 매수 신고는 매수인이 대금을 다 지급하면 매수 책임을 벗게 되고 그때서야 즉시 매수 신청 보증을 돌려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이 매수 신청 보증을 돌려받는 거잖아 지금. 그러면 이자가 매수 신청 보증을 돌려줄 것을 신청하는 행위 이걸 할 때 대리 개공이 이 행위를 할 때는 또 내야 돼 안 내야 돼? 또 내야지. 지금 같은 장소긴 하지만 같은 날이 아니니까 같은 날 같은 장소일 때. 그러니까 이자가 이 주인공이 이자가 차순위 매수 신고인 하자고 입찰표 작성 제출 매수 신청 보증 제공할 때 한 번 냈잖아.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 등록증 3번 한 번 냈잖아요. 아깝게 이날 뭐 있어? 차순위 매수 신고할 때 낼 필요가 없지. 낼 필요 없고 차순위는 이제 묶였어 지금. 이자가 허가받고 이자가 대금을 냈어. 그럼 이때 차순위는 이때서야 매수 신청 보증을 돌려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는 이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를 또 내야지. 같은 날 같은 장소가 아니니까. 지금 내 돈 찾으러 가? 남의 돈 찾으러 가? 지금 남의 돈 찾으러 가잖아. 찾으러 가는데 가서 그래요? 저 왔어요. 공무원이. 누구? 아이 저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잖아. 당연히 임차 인감증명서 대리 등록증 사본을 내야지. 같은 날 같은 장소만 한 번만 내는 걸 허용할 수 있다는 거야. 2번. 법인은 대표자가 직접 가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법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 말고도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를 추가로 내야 된다. 여기에다가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를 추가로 내야 된다고. 내 것이 맞네. 이걸 다 내야 된다는 거야.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를 추가로 내야 된다. 자, 보수 영수증 1등하고 갔어요. 이제 개공은 위임인으로부터 예규에서 정한 보수표 범위 안에서 소정의 보수를 받을 거예요. 이때 예규 보수 외의 명목으로 돈이나 물건을 받거나 예규에서 정한 보수 이상을 받으면 안 될 거예요. 다음에 보수의 설명 아주 중요합니다. 개공은 매수 신청 대리 보수표, 보수를 언제 설명해야 된다. 위임계약 전에, 위임계약 체결한 때 X라고 잘 적어두시고 위임계약 전에 미리 설명해야 돼. 위임계약을 체결한 때가 아닙니다. 위임계약 전에. 심사숙고라는 얘기지. 개공이 이 물건을 골라서 확인 설명했지. 확인 설명했더니 위임인이 사장님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걸 설명했잖아. 아까 권리, 경하, 부담 설명했더니 너무 마음에 들어요. 막 눈물을 막 글썽거리면서 사장님 당장 사주세요. 개공이 알았어요 하기 전에 야 뚝해라. 정신 차려. 너 500이야. 이렇게 위임계약 체결 전에. 위임계약 체결 전에 보수를 설명할 의무가 있다. 전이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영수증. 보수를 받았으면 예규 양식에 의한 영수증 작성에 서명 날인 교부해라. 여긴 특이한 거죠. 영수증 자체가 있다는 게 특이한 거지. 예규 양식이 있다는 영수증 작성, 서명 날인 교부해라. 서명 날인 중개도 당차 찍어야 돼요. 자, 지급 시기는 우리 중개사법도 지급 시기 약정이 없을 땐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여기도 지급 시기 약정이 있으면 약정이 따르는데 약정이 없으면 매각대금 지급 기한일. 매각대금 지급 기한일로 한다. 매각대금 지급 기한일 잘 알아두세요. 대금 지급 기한을 말하죠. 매각대금 지급 기한일을 말한다. 뭐 이렇게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요. 약정에 따라 매각 결정기일로 할 수 있다. 이거 맞아 틀려요? 맞죠?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르는 거니까. 네, 약정이 없으면 매각대금 지급기한일로 한다. 5. 약정이 없으면 매각 결정기일로 한다. 그럼 틀리는 거죠. 이것도 다양한 개 문제를 낼 수 있어요. 다음 페이지 가죠. 이제 위임인을 만나서 헤어질 때까지 과정을 다 보신 거예요. 보신 거고, 그 다음 페이지는 이제 여러 가지 각종 짜투리 의무예요. 자, 신의와 성실로 공정하게 대리 업무를 수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하면 안 됩니다.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뭐 1번, 2번은 중개사법 비슷하게 만든 거고요.
3번은 여러 번 출제됐습니다. 개공은 매각 절차의 적정과 매각 장소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민사집행법 규정과 집행전 조치에 따라야 한다. 집행법 조치에 따라야 한다. 이런 문장이 있다는 거 익혀두시면 되고요. 신고 의무. 신고 의무는 지금 주어가 개공이죠. 개업공인중개사는 아래 1번, 2번 사유가 있을 때마다 10일 이내에 지방법원장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아래 사유가 있을 때마다. 아래 사유는 전부 다 중개사법에서 있었던 일들이에요. 뭐 이전 신고했네, 분사무소 설치 신고, 휴업과 폐업 신고. 이런 일들을 지방법원장이 모르니까 이제 통보 신고하라 이거예요. 다음 2번에 자격 취소, 자격 정지, 등록 취소, 업무 정지. 보면은 여기 동그라미 1번, 2번 보면은 별로 신고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많아요. 이따가 배우는데 중개업을 휴업하면, 중개업을 휴업을 하면 매수 신청 대리는 업무 정지가 되고, 중개업을 폐업하면 대리는 절동치가 되고요. 물론 자격 취소되어도 절동치가 되고, 자격 정지되어도 업무 정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별로 신고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야. 한 대씩 더 맞으라는 얘기잖아. 이런 일 있으면 신고해, 한 대씩 더 맞게, 뭐 이런 얘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전 신고, 설치 신고, 휴폐업 등의 신고, 자격 취소, 자격 정지, 등록 취소, 업무 정지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10일 이내 지방법원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금지행위는 주로 이제 2번하고 3번이 주로 떠요. 내가 매수 신청 대리인이 된 사건에다가 매수 신청인으로 매수 신청하는 행위, 매수 신청에 관여하면 안 되나요? 예. 보통 이거죠. 뭐 그 밑으로 끼워넣기 한다고 그랬잖아요. 개공이 대리행위로 매수 신청 대리에서 1등하고, 그 다음에 1등이든 격차가 너무 크면 안 되니까 친구시켜서 2등으로 슬쩍 끼워넣기 하고, 내가 매수 신청 대리하는 사건에다가 매수 신청을 관여하면 안 된다. 매수 신청하는 것을. 그 다음에 동일 부동산에 대해 이해관계가 다른 2명 이상 대리인 되는 것도 안 된다. 그럼 한 사람은 들러리잖아요. 나머지는 읽어만 가시면 돼. 1번 2종으로 등록 신청, 4번 명의대여 등록증 대여양도, 5번 다른 개공의 명의를 사용하고, 6번은 지나가셔도 되고요. 7번 사건 카드 확인 설명서 허위 기재하거나 필수 기재상을 누락하는 거 이런 거 다 하면 안 된다고요. 자, 손해배상 책임 보증. 자, 개공은 대리 행위를 하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재산상 손해 발생하게 했다면 당연히 배상 책임이 있다. 당연한 얘기고, 2번이 참 중요합니다. 꼭 좀 외우세요. 매수 신청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보증법이나 공제 가입하거나 등 공탁을 해야 된다. 이 말은 안 적어도 돼요. 매수 신청 대리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보증 설정하는 얘기잖아, 이게. 근데 시험에 이게 나와요.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밑에 OX 보세요. OX. 대리인으로 등록을 한 개공은 업무 개시 전에 등록을 하고 업무 개시 전에 이렇게 하면 X고, 이거는 어디 있죠? 중개업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맞는 지문 틀린 지문을 다 알고 가셔야 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맞추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맞는 지문 틀린 지문을 다 알고 가야 된다.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개공은 5. 대리인 등록을 하고 업무 개시 전에 보증범 공제금 X. 다음 공탁금 똑같아요. 중개업이랑. 폐업, 사망, 해산 3년 이내 회수할 수 없다. 4번도 똑같아요. 매수 신청들이 위임받은 개공은 매수 신청인에게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해야 하고, 보증 관계 등서 사본이나 전자문서를 제공해야 된다. 똑같죠. 밑에 보증 설정 금액도 중개업과 같아요. 법인 2억 이상, 분사무소마다 1억 이상을 추가하라. 공인중개사 1억 이상. 그 분사무소 보증 설정에 되어 있잖아요. 이건 사실 조금 말이 안 되거든요. 분사무소 책임자가 매수 신청들이 한다는 규정이 없잖아. 없는데 보증 설정 왜 하냐고. 몰라. 베끼다 그렇게 된 거라고 저는 생각해. 베끼다 그렇게 된 거다. 그냥 편하게 지나가세요. 공제사업. 협회가 매수 신청들이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 규정. 당연히 중개업은 국장 승인. 여기는 법원 행정처장 승인.
그다음에 공제규정을 변경하고 할 때도 마찬가지가 되고요. 2번도 두 번째 줄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한다. 중개업은 국장 승인. 여기는 법원 행정처장 승인. 그다음에 뭐 5번 같은 4번 같은 것도 협국장은 법원 행정처장 자리에 국토부 장관이잖아. 행정처장은 협회가 이 규칙 공제규정 순수하지 아니하여 공제사업의 건전성을 해열하고 인정되면 시정명령할 수 있다. 5번 원장님의 숙제검사 다 똑같아요. 국장이 요청, 여기 행정처는 요청받아서. 자, 지도감독. 한 번도 시험에 안 나왔는데 지도감독은 아직. 여러분 이것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우리 여백 많으니까 거기다 적어보세요. 중개업의 지도감독. 중개업 쪽에서는 지도감독이 어떻게 됐었냐면 두 가지 말면 됩니다. 두 가지만. 자, 국토부 장관은 협회와 지부와 지회를 모두 다 감독했었어요. 업무 보고해봐, 자료 제출해봐, 명령할 수 있고 직접 공무원을 보내서 장고 서류 조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국장이 다 있었어요, 이거를. 이제 우리 개공에 대해서는 국토부 장관 또 시도지사 그리고 등록관청 전부 다 우리 개업공인중개사를 감독할 수 있었다. 자, 전부 다 감독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중개업은 이랬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매수 신청대리 감독은 어떻게 됐느냐? 자, 법원 행정처장은 협회를 감독한다. 이렇게 외워요. 행정처장은 협회를 감독한다. 다시 행정처장은 협회를 감독한다. 그 다음 지방법원장은 관할 안에 있는 협회, 시도, 지부와 개업공인중개사를 감독한다. 이게 당연한 거는 뭐 이거예요. 일단 당연한 건 지방법원장이 우리 개업공인중개사 감독하는 건 잘 어울려요. 잘 어울리는데 중요한 게 뭐냐? 지부를 지방법원장이 감독한다. 이게 좀 특이한 거죠. 이 협회, 지부, 지회는 다 국장만 감독했잖아, 우리가. 이 국장 자리에 보통 행정처장 들어가잖아요. 근데 행정처장은 어디만? 협회만 감독하고, 여기는 지회는 아예 나오지도 않아. 지부만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방법원장은 지부와 개공을 감독한다. 지부. 아무튼 그렇게 된다는 그런 중요한 차이가 있고요. 다음 세 번째는 지방법원장은 협회, 시도, 지부와 개공을 감독한다. 근데 특이한 게 바로 지방법원장이 지부도 감독한다는 거. 근데 여기는 협회, 지부, 지회는 국장만 감독했었는데 이게 지방법원장이 지부를 감독하는 좀 특이한 거죠. 지방법원장이 개공 감독하는 건 당연하다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2번이고 3번은 현실성을 반영해서 이게 수원지방법원이 경기남부 전체 관할인데 수원지방법원이 경기남부 전체 개공을 어떻게 다 감독하겠냐 이거지. 그래서 특이한 게 이거예요. 지방법원장은 감독의 사무를 지원장과 협회, 시도, 지부에 위탁할 수 있다. 위탁. 이렇게 외웁니다. 위탁은 GGG. 시작. 위탁은 GGG. 지방법원장은 지원장과 지부에 위탁할 수 있다. 위탁은 GGG. 다 외우셨죠? 위탁은 GGG. 3번 거기까지 마시면 되고요. 동그라미 4번. 감독의 사무를 행하는 협회, 시도, 지부는 중개사무소 출입, 조사, 검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부가 감독의 내용을 받아서 위탁받아서 중개사무소에 출입, 조사, 검사를 할 수 있다. 이게 특이한 거예요. 이건 좀 완전히 말이 안 되는 규정이에요. 지부도 개공들의 단체예요. 지부장도 개공이고, 근데 지부장이랑 어젯밤에 술 한잔 찐하게 하고 말이야. 왔는데, 지부장이 아침에 완장 차고 와서, 개공이 뭐래요? 지부장님, 웬일이서 어제 늦게 무리하셨잖아. 일찍부터 웬일이세요? 해장하시려고 했더니, 해장은 이따 하고, 사무실 캐비넷 좀 열어봐봐. 이거 말도 안 되는 비극이지. 지부장님, 웬일이세요? 이렇게 봅니다. 시작. 지부장님, 웬일이세요? 해장하시게? 거기까지. 지부장님, 웬일이세요? 다시 정리합니다. 행정처장은 협회만 감독합니다.
지방법원장이 지부를 감독하는 건 특이합니다. 근데 지방법원장이 개공 감독하는 건 가능한 거야. 근데 현실성을 반영해서 위탁은 G. 지방법원장은 지원장과 지부 위탁할 수 있고 위탁받은 지부는 출입 조사 검사할 수 있습니다. 지부장님 웬일이세요? 여기까지. 자, 들어갑니다. 매수 신청 대리 절동치 매우 중요합니다. 매수 신청 대리 절대적 등록 취소. 요즘 행정처분이 드디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쪽이. 예전에 계속 안 내다가. 자, 매수 신청 대리 절동치는 다음의 경우 지방법원장은 다음의 경우 대리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1, 2, 3, 4 묶으시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결격 사유가 되었다. 그럼 중개업 등록 취소를 낼 테니까 이것도 취소하자. 중개업의 폐업 신고, 매수 신청 대리 폐업 신고. 매수 신청 대리 폐업 신고도 있어요. 이건 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 매수 신청 대리 폐업 신고 있는데 지방법원장에 폐업 신고 있는데 왜 등록을 취소해? 그냥 폐업 신고 받아주면 되는 거지. 좀 이해가 안 되죠. 이런 것 같아요. 저 매수 신청 대리 폐업 신고할게요. 이렇게 찾아왔어. 지방법원장이. 야, 내가 저번에도 얼마나 힘들게도 등록을 줬는데 그새 폐업이냐? 어이없어. 너 취소야. 뭐 예를 들면 말도 안 되는 거죠. 중개업의 폐업은 좀 이해되네. 그 다음 자격 취소. 그렇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 그렇지. 이건 좀 이해돼. 그래서 중개업의 결격, 폐업. 그 다음에 자격 취소, 그 다음에 중개업의 등록 취소. 자, 5, 6 묶으시고 등록 당시 등록 요건을 갖추지 않았던 경우, 등록 당시 결격이 있었던 경우면 너는 지금 등록이 안 됐어야 되잖아. 부정 등록한 거죠. 부정 등록이니까 절동치. 이렇게 외워요. 당신은 절동치요. 시작. 당신은 절동치요. 당신은 절동치야. 밑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1번, 2번 중요합니다. 등록 후 요건을 갖추지 않게 된 경우, 등록 후 결격이 있게 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걸 잘 외우셔요. 당신은 절대적 등록 취소. 그 다음에 후는 임등치. 시험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이쪽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네, 자, 문제를 볼게요. 등록 후 등록 요건을 갖추지 않게 된 경우 지방법원장은 대리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대리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OX, X지. 임등치인데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그럼 틀리는 거잖아요. 등록 후 요건을 갖추지 않게 되거나 등록 후 결격이 있게 된 경우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8번이야. 8번인데 자, 최근 1년 동안 매수 신청 대리 규칙을 업무정지, 매수 신청 대리 업무정지를 2회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 위반했다. 이게 놀랍게도 임등치라는 거예요. 이게 중개업은 절동치잖아. 임등치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못 이으니까 그냥 냅두세요. 못 이어요. 자, 이 규칙에 따라 2회 이상 업무정지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 위반하면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다 틀립니다. 임등치니까요.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다 틀려요. 저 밑에 절대적 업무정지는 업무정지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기방법원장은 다음의 경우 기간을 정해 대리 업무정지를 꼭 해야 된다. 업무정지를 꼭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중개업의 휴업, 매수신청 대리의 휴업, 중개사법의 업무정지, 중개사법의 자격정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총정리하면 이겁니다. 총정리하면 자, 폐업과 자격 취소와 등록 취소. 이것은 매수 신청 대리 절대적 등록 취소고. 절대적 등록 취소고요. 휴업과 자격 정지와 그다음에 업무 정지는 매수 신청 대리 절대적 업무 정지입니다. 절대적 업무 정지. 이거 우린 쩔업이랍니다. 쩔업. 이 두 가지를 반드시 비교하셔야 된다. 헷갈리지 않게. 휴업과 자격 취소와 등록 취소는 절동치. 휴업과 자격 정지와 업무 정지는 쩔업. 자, 됐습니다요. 바뀌지 않도록 부탁드리고요.
자, 오른쪽에 업무정지는 할 수 있다는 포기입니다. 못 내옵니다. 포기하시고 행정처분 절차. 당연히 대리 등록 취소되면 그 등록증을 지방법원장에 반납해야 할 것입니다. 업무정지 기간은 한 달부터 2년. 특이한 숫자예요. 한 달부터 2년이에요. 그다음 기타는 우리 개혁공인중개사는 사무소 명칭 간판에다가 법원 행정처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의 명칭 휘장 등을 표시하면 안 된다. 행정처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그럼 행정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시할 수 있다. 이렇게 문제 풀어야 돼요. 법원 행정처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 그 사무소 간판 명칭에다가 법원의 명칭 휘장을 표시할 수 있다. 이렇게 부른 거예요. 행정처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표시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등록 취소되면 사무실 내 외부에 대리의무 표시를 모두 다 제거해야 되고, 업무정지 받으면 업무정지를 출입문에 표시해야 된다. 업무정지라고 어디다 쓰라고요? 출입문에. 알아보러 쓰랬죠. 아무도 못 알아보게. 알아봐. 자,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 이제 우리 요약특강 다 마치고요. 다 마치고, 이제 합격만이 남았네요. 자, 요약집 강의를, 이론 부족하신 분은 요약집 강의를 반복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과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